안녕하세요. 일종 소형견인 면허 첫수 합격하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캠핑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캠핑카, 카라반, 카고 트레일러, 보트 같은 거 많이들 끌고 다니시는데, 저도 캠핑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충이 그거죠. 집에 있는 캠핑 짐을 다 주차장으로 내려서 차에 차곡차곡 테트리스를 하고 캠핑장으로 떠나서 캠핑을 즐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또 짐을 꺼내서 집으로 올려서 집에 다시 테트리스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고충들이 있죠. 나중에 여유가 되면 낚시도 좋아하고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카라반이나 보트 같은 거를 끌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안고 일종 소형 견인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 같은 경우는 일종 보통 면허와 일종 대형 면허, 그리고 2종 소형 면허, 이렇게 세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따로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지 않고 면허를 땄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견인 면허를 학원을 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독학해서 취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렇게 온라인에 많이들 나와 있잖아요, 공식이. 저도 그거를 참고를 했어요. 쉽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만 일단 머릿속에 넣고 시험에 응하시면 누구나 한 번에 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감을 가지되 자만하지 않는다. 뭐든지 자신감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시험 접수를 해놓고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좀 걱정도 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자동차 실기 시험에 대해서 좀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은 갖고 있었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시험을 응시할 때만큼은 굉장히 안전하게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 일종 소형 견인 면허 같은 경우는 일종 면허를 따신 지 오래되신 분들, 이 포터나 봉고 차량이 일반 승용 차량 다르게 내가 앉아있는 지 운전석 의자 바로 아래에 바퀴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시고 시험에 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천 면허 시험장에서 일종 소형 견인 면허를 봤는데, 응시를 하고 공식을 보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다른 면허 시험장에 비해서 인천 면허 시험장이 방향전환 코스 진입을 했을 직진 코스 있잖아요. 거기가 좀 짧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피견인차를 달고 있기 때문에 방향전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좀 더 나와줘야 피견인차가 돌아가는 그 여유적인 공간이 더 생기는데, 직진하는 게 짧다고 하니까 걱정이 더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게 뭐냐면, 일종 시험 보는 차량들은 승용차랑 다르게 시트 아래 앞바퀴가 위치해 있으니까 방향전환 코스 직진에서 코스가 짧다라고 하면 최대한 앞으로 더 밀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의자 아래 바퀴가 있다는 생각을 하자 라는 거를 머릿속에 한 번 더 넣고 시험에 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현장에서 기본 공식을 변형시켜서 운행하지 않는다.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신다면, 머릿속에 넣고 가신다면 누구든 한 번에 쉽게 일종 소형 견인 면허를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부가적인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자신감을 가지되 자만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모든 코스에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굴절 코스, S 코스, 그리고 방향전환 코스, 요 세 가지 실기 시험을 보는데 30분 전에 응시표를 받아가지고 대기실 가기 전에 코스를 걸어서 한번 쭉 돌아봤어요. 저는 돌아봤는데 생각보다 폭들은 넓더라고요. 코스 폭들은 넓은데 인천면허 시험장 방향전환 코스 직진 코스가 육안상으로도 좀 짧아 보였어요.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다른 면허 시험장은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긴지 짧은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시험을 여기저기서 보셨던 분들이 인천 면허 시험장은 다른 면허 시험장에 비해서 직진 코스 거기가 짧다라고 하신 말씀들이 눈으로 봐도 좀 짧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폭은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폭이 여유가 있다고 굴절이나 S코스 이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다가 탈선으로 마이너스 10점 감점을 받고 방향전환 코스를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코스를 넓게 돈다. 굴절과 S코스는 넓게 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천천히 사이드미러도 양쪽 다 봐주시면서 좀 천천히 여유롭게 감점 없이 방향전환 코스까지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향전환 코스에서 진입해서 일자 코스가 굉장히 짧다고 했잖아요. 이 2번이 왜 중요하냐면 의자 아래 바퀴가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땅을 봤을 때는 정지선까지 이미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 안 넘어갔죠. 바퀴는 뒤에 있잖아요. 범퍼 훨씬 뒤에 있기 때문에 몸을 내밀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바퀴가 탈선되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 앞으로 최대한 빼주셔야 방향전환하는 데 있어서 수월합니다. 대기실에 가보니까 2번 떨어지신 분, 3번 떨어지신 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인천은 다른 면허시험장에 비해서 방향전환 코스 진입하고 직진 코스에서 너무 짧아가지고 기본 공식을 적용해서는 합격이 어렵다. 그래서 나도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끝에 쪽에서 각을 살짝 틀어줘가지고 후진을 진행을 해야 탈선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혼란이 왔죠. 나는 기본 공식밖에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여기서 시험을 봐서 떨어지신 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좀 멘붕이 왔죠. 여기서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응시번호가 제일 뒷번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제 앞에서 시험을 보셨고 그 중에 각을 주고 응시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이 한 분, 나머지는 다 탈락하셨어요. 이거 안 되겠다. 기본 공식대로 그냥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 공식대로 운행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현장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기본 공식을 변형시키지 마세요. 기본 공식대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기본 공식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마지막 응시생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응시를 했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대기실 안에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세우고 찍은 영상이에요. 보시면 이쪽이 이제 시험 응시할 사람이 서 있는 곳, 그리고 이쪽이 차량이 서게 되는 곳.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굴절 코스, 그 다음에 S 코스, 그 다음이 방향전환 코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쪽은 영상을 찍었으면 더 좋지만은 필요는 없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폭이 굉장히 여유롭게 넓기 때문에 넓게 천천히 도시면 감점 없이 굴절과 S 코스는 충분히 지나오실 수 있어요. 방향전환 코스 제가 직접 지금 운전하고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3가지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전환 코스에 진입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존의 기본 공식을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전 코스가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후진을 했을 때 여유롭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1m보다는 조금 더 뛰었습니다. 한 1.2m 정도 눈대중으로 뛰은 것 같은데 어쨌든 1m에서 1.2m 그 사이로 뛰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입하실 때 어느 정도 간격이 맞았다면은 조금 속도 내서 가셔도 돼요. 그러면 몇 초라도 아낄 수가 있죠. 여기서 진입해서 보시면 일단은 섰고요. 운전석에서 밖에 봤을 때는 이미 선을 넘어갔어요. 하지만 아까 2번 의자 아래 바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라는 게 여기서 봤을 때는 넘어갔지만 바퀴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서가지고 몸을 내밀고 직접 눈으로 탈선하지 않을 때까지 조금 더 전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갔는데 조금 더 남을 것 같아서 또 보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조금 더 앞으로 가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구분 동작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분 동작. 왜냐면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구분 동작으로 안 하시고 연속 동작으로 하세요. 물론 연속 동작으로 했을 때도 합격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전하게 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려면 구분 동작을 이용해라. 최초 후진하실 때 우측으로 핸들을 최대로 감아줍니다. 우측으로 최대로 감았죠. 자, 천천히 후진합니다. 탈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씩 봐주시고, 자, 서서 이제 핸들을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우측으로 해서 최대로 감아서 후진을 한번 했고, 쓰는 타이밍은 지금 여기 관리 감독 하시는 분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요 살 하나 둘 셋, 세 번째 살이 요 적지함 끝과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세 번째 살이 적지함 끝과 맞닿았을 때 그때 서가지고 핸들을 좌측으로 최대로 감아줘요.
또 후진합니다. 자, 여기서 저도 굉장히 주춤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시간 초과 또는 탈선으로 많이 탈락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방향 전환이 된 상태에서 이제 차량을 후진해서 넣는 상황이잖아요. 반대쪽 보조석 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 전혀 안 보입니다. 이쪽이 이게 탈선을 하는 건지 선을 밟은 건지 전혀 안 보여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보조석 쪽 앞바퀴가 이쪽 앞에 선에 탈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볼록 거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볼록 거울이 있어요. 그 범퍼 쪽 하단 쪽을 비춰주는 볼록 거울이 있는데, 그걸로 이쪽 탈선을 하는지만 볼 수가 있고, 이쪽 피견인차 요 적재함이 탈선을 하는지는 사이드 미러로 절대 안 보입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만 피견인차 운전석 쪽 부분만 보이게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자신을 믿어야 돼요. 최대한 앞으로 빼줬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신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후진을 하시면 피견인차 이 적재함 차는 탈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관리 감독 하시는 분들이 선 안 밟으니까 뒤로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주세요. 이 정도 펴지게 되면 보조석 쪽 사이드 미러로 피견인차가 보이게 돼요. 보면은 선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예, 탈선이 되지 않았어요. 탈선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후진하시면 돼요. 천천히. 네, 또 서서 구분 동작 핸들 어느 정도 맞춰주고 전진합니다. 이렇게 전진해서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일자로 만들 때도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더 앞으로 가셔도 되는데, 양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 어느 정도 일자가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멈추시고 다시 후진해서 확인선까지 후진해 주시면 돼요. 후진하면서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피견인차가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튀어나왔다. 그러면 우측 핸들을 조금 꺾어서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피견인차는 좌측으로 꺾이게 돼 있어요.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좌측으로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또 핸들을 좌측으로 조금 해주시면서 진행하시면 일자로 맞춰지게 됩니다. 계속 구분 동작으로 하고 있죠. 확인선을 넘게 되면은 감점 사유거든요. 최대한 천천히. 여기까지 오셨으면 나 합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꺾어 나가실 때도 왼쪽으로 감아서 오른쪽으로 최대 감아서 이렇게 넓게 나가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폭이 굉장히 넓어서 그냥 이 상태로 앞으로 좀 나가서 넓게 돌아 나가시면 돼요. 볼록 거울을 활용하셔서 돌면서 견인차가 앞바퀴가 탈선을 하는지,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면서 피견인차가 도는 사이에 탈선을 하지 않는지 잘 보면서 천천히 나가줍니다. 방향전환 코스 영상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강조드렸던 요 세 가지 접목이 되시나요? 모두 한 번에 소형 견인면허 취득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다른 특수면허 도전기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 다른 컨텐츠로도 재밌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